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두 분 교수님의 기조 발제를 들으셨는데요. 예, 많이 도전이 되셨을 줄 압니다. 예, 오늘은 지금은 이 시간은 우리 패널 토론 이 시간인데요. 우리 방청객의 질문은 아마 없이 그냥 우리 패널들께서 한 10분씩 아마 돌아가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혹 질문 있으시면 몇 분 질문을 받고 패널을 마치도록, 그렇게 토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청 우리 여성정책팀장이신 우리 안봉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회 포럼 때 또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신 분이 나오셨네요. 우리 아현 산업정보학교 교장 선생님 방승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학부모 정보 감시단의 우리 이경화 대표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큰 감동을 주셨는데요. 또 우리 윤정희 다자녀 가정수상자님은 오늘 지금 TV 녹화가 있어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임진기 휴먼앤휴먼 사무총장님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에게 참 들을 말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숙 교수님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좀 기분을 업하기 위해서 우리 방승호 교장 선생님께서 노래 한 곡을 선사하신대요. 그래서 기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귀한 교장 선생님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어깨 좀 주물러 주실래요? 혼자 있는 사람은 인격이 좀 안 된 사람입니다. 같이 연결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 지금 빨리 옆에 분 연결하셔서, 우리 주수일 장로님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연결에 실패하고 계세요. 지금 어깨를 좀 주무르고 두드리고 좀 사랑을 좀 해주십시오. 자, 아마 이게 SNS에서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본래 이렇게 강의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저는 육직 가수입니다. 이 정도 박수 소리 가지고 노래를 잘 안 하는데 함성과 발도 구르고 소리도 지르고 이거는 그 음원 차트에 10위까지 올라갔던 노래고요. 제가 이제 보통 보면은 담배 피는 아이들 많이 학교에서 혼내잖아요, 그죠? 그 어떤 여학생이 선생님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못 하겠다고 담배 냄새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해서 이거 탁 가다가 그 다음날 제가 그 여학생 화장실 앞에 가지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앰프 하나 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 여기서 이제 노 타바코, 담배 피는 애들을 혼내지 않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노래로 이렇게 지금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사를 좀 보시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되는데 담배는 안 되는 것 같다. 등나무 밑에 가면 하얀 담배 꽁초가, 이놈의 자식들 혼을 내야지만 막상 보면 천진한 얼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 자신도 모르게 담배 사랑을 갈구하는 건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단다. 염려하지 마, 할 수 있단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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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였을까? 어른들이 해주지 못했던 일, 그건 바로 사랑일 거야. 아이들은 모르지 왜 담배를 끊지 못하는지. 사랑에 대한 갈구야 어른들이 못 지켜줬던 것.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단다. 염려하지 마, 할 수 있단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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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본래 한 서너 곡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장소상.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 곡 더 청해 들을까요? 예, 한 곡 더. 또 잘하시면 3-4번. 이게 보통 보면은 그 뭐야, 이게 이제 제가 한 6집 정도 되니까 사실 이런 시설에서는 안 듣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포럼가 잘 안 듣는데 이 저출산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이니까 이제 정식으로 선글라스 좀 끼고 박수. 뭐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요. 선글라스 그러니까 어제도 방송에서 계속 방송에 제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라디오도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많이, 저 어제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연합뉴스에 노래가 계속 하루에. 못 보셨어요? 텔레비 없나 집에? 근데 이제 명색이 제가 고등학교 교장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교장인데 딴따라 노래만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좀 이렇게 이 품격에 맞는 품격에 맞는 노래 한번. 모차르트 노래 보면은 돈조바니가 굉장히 바람둥이였어요. 근데 안경 보니까 품이 있는 노래 같지가 않아요. 돈조바니가 바람둥이였는데 그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다고. 2,300명 정도. 그 중에서 돈조바니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노래.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봐도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가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는 고개 숙인 헛경이. 네,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경 끼고 나니까 이 수준이 낮아지네 그냥. 예, 다시 한번 우리를 즐겁게 해주신 우리 교장 선생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친 김에
우리 노래까지 하셨으니까 우리 방송 우리 교장 선생님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1인 2역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게 제가 이제 팔자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팔자가 바뀐 게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집까지 앨범이 내게 되고 그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곡들이 차트에도 올라가고 방송도 많이 하게 되고 여기저기 가서 노래도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저기 마포에 있는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학교일 것 같아요? 서울에 이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엎어져 잘 수 있는 능력 가진 아이들만. 그것도 최소한 3년 이상, 뭐 4년 정도는 돼야 우리 학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그런 학교도 제가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그 학교 교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정말 교문에서 들어오는데 정말 아이들이 같은 교복이 입은 놈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책가방 들은 애들 하나도 없고, 머리 다 닳고 막 결정적으로 눈꼬리가 이렇게 막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시커먼 것들이 한 810명 들어오는데, 야, 여기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지? 뭐 그런 고민인데, 일단 막상 진짜 교실에 올라가 보면 막 여기서 교무실에 가면 뭐 오토바이 얹힌 놈, 뭐한 놈, 막 굉장히 복잡한 이제 하루를 보내다, 야, 여기서 내가 살아날 방법이 뭔가. 뭐 주변에서 다 도둑놈 소굴인 줄 알아요. 막 워낙 뭐 이렇게 애들이 뭐 담배도 많이 피고 뭐 물건도 많이 훔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몇 가지 시도를 좀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1층에다가 노래방 기계를 깔아가지고 퍼펙트한 그 시설이에요. 정말 이렇게 피아노 한 대하고 노래방 기계를 놓고, 노래 좋아하는 애들 하루 종일 뭐만 한다?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좋아하는 애들은 한 달 내내 무만 쓸게 합니다. 한 달 쓰면 한석봉 됩니다, 진짜 애들이. 무만 쓸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만화가 애들은 만화 그리고 만화 얘기, 그러다가 수학 책보면 어떻게 할까요? 뺏어요. 이 새끼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거 본다고. 그렇게 이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달 이상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지지받고 격려받고, 아이들이 좀 노는 아이들 특성, 이렇게 몸 자세가 이렇게 뒤로 뻗팅기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언어적 변화가 가장 많이 오는 게, 다음에 뭐해요 쌤, 그러면서 살갑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학교 얘기를 그렇게 또 한대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느낌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우리 학교 뭘로 뽑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 신입생을 뭘로 뽑을까요? 성적으로 뽑아요. 근데 뽑을 수가 없어, 다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출결로 결정이 납니다. 출결로. 그래서 야, 이게 다 공부가 다 똑같잖아요. 서울의 학교 한 200개 학교에서 오거든요. 지금 학교 이미지 안 좋죠. 학교 이미지 안 좋은 나쁜 학교 같죠.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박효신, 휘성, 환희, 그 친구 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에요. 작년에 K-팝의 준우승했던 안예은도 우리 학교 출신이고, 한국의 4대 가수 박효신, 휘성, 환희, 방승호, 4명이 4대 가수. 4대 가수, 천재들만 모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맞죠? 맞습니다. 지금도 뭐 유명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얘들을 언제, 진짜 궁금했어요. 공부를 얘들이 언제 포기했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명, 2명 상담을 하다가 정말 10명 넘어가고 20명, 100명 넘어가면서 공통분모가 생기는데, 오늘 주제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뭐 과목으로는 영어나 수학 같은 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과목상에 이제 아이들이 한번 공부가 느린, 우리 학교 체제, 우리나라 체제가 챙겨주는 애가, 느린 애들이 챙겨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떨어뜨리는 애, 막 공부 좀 못하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장 끄트머리에 엄마 아빠 사이에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온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공부를 좀 포기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야, 우리 애가 공부 좀 잘하고 싶으면 싸우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다가 내보면 얼른 손잡고 어머머머 너 왔니? 그러고 내보내고 다시 싸우고. 하여튼 아이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온 애들은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상담을 하다가 제일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전부 게임이라는 게 또 들어있는 게임. 애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요새는 30까지 부모님한테 의존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다 계속. 근데 본래 이제 어릴 때는 진짜 먹여줘야 될 때 의존을 하는데, 그 이제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존 대상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가 불안하니까 의존 대상이 바뀌는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사이에 이제 게임하고 담배하고 폭력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정서적인 걸 어디서 이제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정서적 공감이라든가 그런 의존 대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게 약간 병리적인 의존이죠, 그죠? 약간 병적인 의존을 하게 되고, 한 번 만나면 누가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친구가 최고인 거야. 뭐 정말 때려 죽어도 친구인 거야. 이게 약간 병적인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게임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게임 과몰입하는 애 중독인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예 이 아이들만 모아놓고 한번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인터넷 중독자 과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중독자. 걔들 첫 해 경쟁률이 30명 뽑는데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3대 1. 그래서 걔들 뽑을 때 어떻게 뽑았을까요? 게임에서 뽑았어요. 완전 너하고 싸워서 지는 놈은 떨어지고 이기는 놈은 붙는 거예요. 100% 게임에서 뽑았는데, 그럼 걔들 어디서 가르칠까? 어디서 가르치겠어요? PC방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면 못 나가요. 학교에서 어떻게 매일 나갑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 또 컴퓨터지는 사양이 낮아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 교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막 논의를 하다가 그때 이제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탁 나온 게 학교에다 PC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퍼펙트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사방팔방에 테레비를 다 만들어놔서 서로 게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게임한 걸 전부 저장을 해서 우리 바둑 두면 나중에 바둑 복귀하죠, 그죠? 게임을 복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선도 제일 좋은 선을 깔아가지고 총 쏘면 진짜 총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딱 학교에 PC방을 만들어놓고 이제 애들 뽑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교실에다 넣어놓으니까 지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제가 교직생활 31년 하면서 수업 태도가 그렇게 좋은 애들은 처음 봤습니다. 한 번 앉으면 옆 사람 얘기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그죠? 여러분들 걔들 화장실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가더라도 어떻게 한다? 뛰어갔다 오고, 그리고 끝이 없어요. 집에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기를 내리는 수밖에 전기를 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 중에는 유명한 그 해에만 지금 그 북미의 미국이나 스위스 가서 선수 생활하는 손석희 선수라든가 그 해에만 프로 선수들 해마다 3명에서 5명 프로 선수들을 양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정말 졸업이 목표였거든요. 아이들 졸업이 목표인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시설만 갖다 한 달 정도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집중시켜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때 교직생활에서 아이들 포기할 아이들을 이 천재를 놓고 다 우리가 정말 천재들을 놓고 이렇게 다 우리가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다시 이 학교 와 보니까 그 과가 인터넷 중독자 과가 아니고 과가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다시 2년 전에 이제 그때는 교감하다가 지금 이제 교장으로 이 학교 와가지고 2년 됐는데 다시 이제 게임 제작과로 변했더라, 그 과가.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인데 조금 요즘 아이들은 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프로 롤 팀을 창단하고 아예 이제 올해는 또 전용실을 만들어서 걔들이 이제 지금 계속 시합을 해서 그 아이들을 운이 좋으면 중국 같은 데 수출되면 몇억 연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가장 그 중요시 여기는 게 놀이예요, 놀이. 저는 이제 상담가인데 저는 이제 모험놀이 상담가랍니다. 기존의 상담을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그죠? 앉아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움직여가며 하는 상담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앉아서 하는 상담은 경기합니다. 너 상담을 하면 막 경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즐거우면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하여튼 부족하지만 상담 박사를 이렇게 땄는데 박사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딱 있었어요. 융책을 딱 밤에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3장 남기면 아침인 거예요. 한 번도 안 깨고. 너무 좋은 책이다. 이렇게 훌륭한 책이 어디 있어요? 이 수면제로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거. 프로이드 보면 막 그 다음 날까지 안 깨는 거야, 그죠? 이게 내 생전에 이런 걸 배워서 내가 현장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깨닫고, 이게 학교는 이렇게 너무 어려운 학문이 필요 없다. 어려운 애 있으면 병원 보내면 되잖아요. 위센터, 여기도 아이엘 센터라든가 뭐 이제 교육청에서 보니 위센터, 그런데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학교는 좀 가볍게 아이들 기분 전환만 시켜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놀이를 계속 개발해서 현장에서 지금도 하는데, 정말 병원에 5년 다녔던 아이들이 한 30분만 재밌게 놀면 아이들 표정이라든가 정말 이게 우울증 하는데, 우울증 걸렸다고 보건 선생님이 와가지고 큰일 난다 그런 애들을 30분만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충전하러 교장실에 놀러 가서 하루에 교장실에 100여 명이 옵니다. 100여 명이 오면 초코파이 무한리필하고 그다음에 커피 무한리필로 하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학교라는 공간이 재밌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정말 이렇게 약간 변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애들은 이제 제가 매일 물어보는 게 꿈을 물어봤어요. 아까 이제 방향 말씀하시던데 정말 이렇게 꿈을 물어보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무한한 역량을 발휘하다가 애들 꿈 물어보다가 제 스스로 나는 꿈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노래를 좋아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이게 얘기할 때만 이게 좀 있어요. 내성적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구나 해서 그럼 나도 한번 가수가 되어보다 이렇게 이제 뻥을 쳐가지고 이 뻥친 게 이게 어떻게 이제 육지까지 그래서 제 좌우명이 선뻥 후조치입니다. 뻥을 치고 나서 이제 후다뻥 이게 보니까 성경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더라고요. 구하라 얻을 마태복음에 구하라 얻을지어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이 저출산 문제도 놀이와 노래로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이게 저출산 문제를 보니까 어른들이 자기와의 데이트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법을 많이 익히면 이 저출산 문제다라는 것도 나서도 문제잖아요, 그죠? 나서도 아이들하고 좀 재밌게 생각하는 놀이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살면 더 행복하게 아이들이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는 앞으로도 이런 학교에서 애들하고 좀 더 재밌게 열심히 생활하도록 그리고 제 노래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노래는 또 사랑하리오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도깨비 아시죠? 도깨비 괜찮아 사랑 OST 만들어 주셨던 그 안영민 선생님이 저한테 이 곡을 주셔가지고 아까 그 곡도 그 안영민 도깨비 작곡가 그분이 곡을 쓰신 거예요. 가사는 제가 쓰고 그래서 사랑하리오라는 노래 들으면 부부지간에 평생 해로하고 또 자식도 열심히 낳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죠 시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제아들을 천지하러 길러내신 우리 방성호 교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순서가 없는데 다음에 어떤 분이 좀 발표해 주실까요? 패널 토론이 아니고 패런 발표입니다. 예, 우리 이경아 우리 학부모 정보와 감시단 우리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 주십시오. 사실 그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면서 연예인 뒤에서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부분도 그렇게 그다지 재밌지도 않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먼저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자기 자랑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자랑을 하자면 저도 부모 교육 관련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발표했을 때 인기가 되게 좋아서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전 적이 있으나 지금은 제가 팔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책이 쓸모없는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 두 분의 발제문을 읽기 전에 일단 제목을 먼저 보았습니다. 다출산 포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떤 정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해서 다출산을 이뤄가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저 역시 저기는 딸만 둘이기 때문에 다출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꼼꼼히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이유는 두 분의 발제문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가정의 평화가 다출산하고 연결 지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분의 발제문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까 고민을 해서 꼼꼼히 읽었습니다. 조윤석 교수님께서는 자녀 양육 태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정동섭 소장님께서는 인성, 놀이, EQ 많은 것을 열거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다출산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생각한 것은 결국은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NGO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책을 보았고요. 교육정책, 미디어 정책, 인성정책을 보았고요. 많은 학부모들을 만났고 많은 청소년들을 보았고 많은 학교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학부모 교육도 했고 청소년 교육을 했고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제가 아까 우리 조윤석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유치원 학부모들만 많이 온다. 그 중고등학교는 거의 안 옵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학부모 교육이 많이 우리 교육이 살 길이다라고 외친 모 대학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해보면 학부모 교육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3명, 학교에서 연초에 하는 학부모 교육 실시할 때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걸 빼놓고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으로 학부모 교육을 시작했을 때에는 200명은 기본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인터넷 역기능 그래갖고 인터넷을 집집마다 깔아놓았더니 아이들이 음란물 접속한다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부모님들께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인터넷의 속성을 알고 싶어 했고 인터넷
이용한 기술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어떤 기술 교육을 시켰냐면 아이들이 음란물 접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님들이 알고 싶다고 해서 학부모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느 사이트를 들어갔다 나오는지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 아이들이 아무 곳에도 안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들어갔던 공간들을 다 삭제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부모 교육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학부모 교육이 부모 자녀 간의 감시 구조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소통에 방해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부모 교육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인기가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에서 보면 아까 조현숙 교수님 얘기했지만 학부모님들이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새 미디어가 200개 채널입니다. 여러 채널에서 많은 정보를 듣고 또 학원에서의 학부모 교육은 또 굉장히 또 상당히 질적으로 신속하고 질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부모 교육에서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의 내용은 너무 지루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내용, 그 질적으로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들이 느끼기에 시기에 적절한 부모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는 인터넷 매체의 속성에 대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 사회를 밝게 학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터넷 속성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고 인터넷사에서 만들어지는 진로, 산업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학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부모 교육에서는 다뤄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 학부모님들도 여러 간접적으로 듣는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미래 4차 혁명 맨날 요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뭐가 있고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고 있고 로봇이 무엇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교육이 단순히 그런 화목해야 되고 사랑을 가꿔야 되고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다루는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에게 설득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방식이 부모 교육을 받다 보면 부모님들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그 또한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얘기죠. 부모는 이래야 된다. 부모님들께서 방임하는 태도, 허용하는 태도, 나쁘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부모들이 과잉보호 때문에 우리 교육이 망치고 있고 자녀와의 그 관계가 망쳐지고 있다. 부모님들은 말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닌 대안을 얘기해 주지 않는, 근데 그 대안의 내용 중에 대안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부모 교육을 듣고 와서 아이들한테 이제 들었잖아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듣다 보니까 애들한테 그대로 합니다.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소리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죠. 엄마가 차라리 부모 교육을 안 받고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럼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여 주는데 순간적으로 신경질을 냈다거나 순간적으로 뭘 했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제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로 느껴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모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 책에서 발제문 안에서 잘 다뤄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부분 부모님들의 입장과 청소년들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포자, 수포자. 제가 심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자기는 영포자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말 시키지 말래, 영어를 시키지 말아달래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하고 처음에 영포자 그냥 가볍게 들었을 때는 영포자인 사실에 대해서 그래 영어 안 해도 돼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너가 영어 안 하는 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가 영어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있을 거야.
그런 관계로 계속 개하고 만남을 지속하면서 그 아이는 끊임없이 저를 자기는 영포자니까 영어 시키지 말고 수포자니까 수학 시키지 말라고 하는 아이에게 끝끝내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세상 살려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려면 요거는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걔한테 너는 할 수 있어 와 더불어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인가부터는 그 아이가 더 나서서 저에게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때 내린 결론은 뭐냐면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들은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와 그 기대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이 사회가 문제인 거지 그 아이가 영포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부모 교육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꾸 이제 돌아온 것은 뭐냐면 다출산이었습니다. 결국은 여기 가서 원하는 게 다출산 포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 동력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부모의 요구, 청소년의 요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은 미디어 교육, 뭐 청소년 교육, 무슨 교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들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미디어 교육에서 배웠다, 뭐 여기서 배웠다, 저기서 배웠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통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또 우리 사회가 다출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출산 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거의 다 그 다문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 교육에 그들은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그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가 통합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모 교육 얘기를 하면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는 어때야 된다. 우리가 그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뭐 해야 된다가 얼마나 왜곡된 사고를 갖고 오는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 교육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뭐뭐 해야 된다. 자네는 이럴 것이다. 다 막연한 추측 아니면 당위적인 표현을 가지고 부모를 얽매고 자녀들을 얽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모 자녀 관계 중요합니다. 자녀 중요한데 우리가 부모 요새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부모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빠서 어때? 그러면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니래 부모가 힘들어서 자기가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부모가 힘들다.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는 얘기합니다. 아까 밥상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했다 혼났습니다. 부모가 출근이 10시고 퇴근이 10시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회 어느 층의 부모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이 그 활동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너무나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 부모 교육에서 정책을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정책의 방향 아까 좋은 언급이었습니다. 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회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입양문 정책도 여기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미혼 모 부 정책도 저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청소년 정책 할 때 그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였습니다. 지금 애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아기를 낳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맞아 죽을 각오로 한번 합니다. 저도 역시도 미혼모 미혼부는 굉장히 뭐 동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한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전체에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입니다. 탄생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할 때 일자리가 없어서 출산을 못한다. 저는 이 논리를 깨고 싶습니다. 출산을 하면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걸 바꾸는 건 어떠냐는 얘기죠. 아기는 낳는데 일자리가 없다. 그건 누군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출산 후 성장기입니다. 사실 우리 성장기 어머니들께서는 거의 다 문화센터 뭐 5살만 돼도 문화센터 가서 뭐 이제 오감각 발달 운동 뭐 이런 거 다 돈 들여서 합니다. 이런 것은 돈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센터들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뭐 여러 종류의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이 그냥 오는 사람 받는 센터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돈이 없더라도 출산의 성장기를 자유롭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가장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복지를 전부 다 넓힐 것이냐 하는 문제와 아니면 중산층을 더 키울 것이냐. 많은 중산층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이 중산층이기를 원하는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되는데 부모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을 조금 더 들어주는 그런 정책과 제도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도 나와 계시지만 지자체가 하는 역할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입법 관련된 부분,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입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별 달리 관심은 그다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미국 교육을 얘기를 막 하셨는데 제가 자주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 이렇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제가 LA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만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미국에서 예체능은 교육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20분 쉬더라고요.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노는데 그게 질적으로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낼 때 그 외의 여러 가지 상황, 현황들을 따와서 우리 거 내재화시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따와서 우리 사회에 정말 적합한 그러한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음 패널 우리 안봉순 우리 패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당진시청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여성정책팀장 안봉수입니다. 제가 여성정책 팀장이다 보니 사실 출산과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사실 부수적인 업무로 저출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여성정책은 좀 오랜 기간 도와서 이쪽 분야는 전문가인데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한테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재미없는 내용으로 사실은 준비가 돼 있고요. 제가 자출산에 대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도 자녀 둘만 두고 있는 형편이라서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부모교육과 관련돼서 저희 시에서도 부모교육을 여러 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부모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분에 의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그쪽 분야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저출산과 관련된 이런 사례를 좀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대신할까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로 좀 믿고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당진시는 충청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시로 인구 16만 7천 명입니다.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빠른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빈혈검사, 풍진검사, 에이즈 진단, 매독 진단 등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출산에 대한 지역 지원 확대 방안 추진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난임부부에게는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체외 및 인군 수정 시술비 지원과 난임부부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신 산전 검사, 염산제, 철분제 지원,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출산 준비
교실인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폐허와 모성이 건강검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임산부 배려서 확산, 임산부 배려 인식 개선 홍보, 임산부 배려 표시물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이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22개소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 10일엔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하여 출산의 중요성 재인식 및 임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산 후 1:1 맞춤형 모유수유 교육 및 실습을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과 모유수유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사업, 영양지원 사업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가 출산하면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는 카드를 전달하고 육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만 원 상당의 아이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산지원금으로 첫째와 30만 원, 둘째와 50만 원, 셋째와 200만 원, 넷째에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 책에도 나와 있던데요. 아기 출생 등록증도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 출생 등록증에는 아기 사진과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아기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유아를 동반한 엄마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수유 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수유실 식기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1개소의 장난감 도서관과 2개소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설치 운영되어 월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웃간 자녀 돌봄 품앗이 구성, 확장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 중심의 자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2번째는 어린이를 이용하는 4,200여 명에게 1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당진시의 명품 헤나루사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양성평등 육아 문화, 다양한 가족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당진 지역 내 저출산 인식 개선 운동이 구심적 역할을 위하여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은 저출산 위기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시민적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세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맞춤형 출산 정책을 더욱 힘차게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진시청이 오전에 다출산 최고의 도시로 시상을 받은 이유를 듣게 되었네요. 우리 240여 개 되는 우리 모든 지자체가 당진시청처럼 정책을 펼치면 대한민국 미래는 밝다는 희망이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시나 봐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임진기 휴먼앤휴먼 우리 사무총장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졸리시죠?
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손봉호 교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국회 포럼을 할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출산으로 가는 거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즉 무언가를 해주고 무언가를 지원해주고 출산 분위기를 해주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가정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떤 그 뭐 콘서트, 뭐 아트,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라는 거는 삶이거든요. 삶이고 생각이고 가치입니다. 생각과 가치가 변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의 프로세스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출산으로 가는 길은 가정의 문화가 건강한 문화로 가는 것이 핵심 목적이 되어야지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출산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그러니까 수단적인 부분에 포커스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 중에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가정의 문화,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핵심 방향이기 때문에 주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지자체라든가 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단순한 교육의 프로세스,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뀌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시작해야지 제대로 된 정책과 프로세스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제 제대할 때 이제 집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에 혼자 80만 원을 들고 올라와서 살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가정이 부유했지만 매일매일 부모님이 싸웠어요.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형제가 삼형제였는데 항상 아버님이 술을 매일매일 드시고 오시면 바깥에부터 아버님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들부들 어린 우리 삼형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불 안에서 울었어요. 울면서 하는데 들어오시면 바깥에서 매일매일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벽에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 머리를 벽에다가 쿵쿵 내려찍고 이런 그런 것이 굉장히 슬펐어요. 집은 부유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달에 용돈을 한 200만 원씩 썼어요. 그 시절에. 그러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쇼핑도 다니고 막 그랬는데 뭐 착하게 살았죠. 착하게 살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었어요. 깊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첫사랑을 사귀었답니다. 첫사랑을. 제가 제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 제목이 피아니스트랑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첫 번째 만났던 친구도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는 친구였고 지금의 아내가 피아니스트겠죠? 네, 실제 이제 피아니스트고요. 근데 첫 번째 자매하고 사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다가 발로 차였는데 20대 한 26 정도 됐을 거예요. 제대하고 난 뒤에 사귀었는데 왜 차였을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빠 안에는 상처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처? 무슨 상처지? 나 열심히 살고 정말 당당하게 성실하게 살고 아버님 무너졌지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우연하게 20대 후반에 부부 세미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부부 세미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부부 세미나가 아니라 그 결혼 세미나죠. 결혼 세미나인데 저는 결혼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다들 부부끼리 오는데 저 혼자 가니까 거기 담당자분이 짝이 없냐, 그래서 제가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 좀 받아주세요 해서 혼자 부부 세미나를 8주 동안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제 안에 상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고, 그 시작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들,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파괴가 돼서 그래요. 가정의 문화가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요. 제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결혼 전에 이런 교육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충격적으로 저한테는. 그래서 그 문화가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문화가 세상의 시스템에서 또 민간의 시스템에서 제가 배우다 보니까 제 문화가 바뀐 거예요. 삶의 문화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책도 읽고 교재도 읽고 내용도 읽고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니까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 사례는 저희 둘째 동생 사례입니다. 둘째 동생이 중졸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주목으로 고등학교 때 광주 전체 시내를 다 장악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교복을 입힌다 하니까 교육제도가 잘못됐다면서 학교를 때려치더라고요. 무슨 전교 470명 중에 469등 하는 친구가 무슨 교육제도냐 하면서 때려쳤는데 27살 때까지인가 마이너스 7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인지를 모르는 친구였어요. 늘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를 갔냐면은 단란주점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유소에서 일하거나 싸움질하거나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친구의 원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된 그 파괴적인 문화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관계지향적이지 못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혼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금 공부해서 플래시 아시죠, 여러분들? 그 플래시를 약간 만들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동생아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 이후로 3년 만에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 1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1000페이지짜리 되는 영어, 수학, 물리학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수학도. 사인, 코사인도 몰라요. 그걸 통해서 그 친구가 혼자 독학을 해서 3년 만에 최고가 되고 3년 만에 1000페이지 되는 책을 편찬을 해서 몇 권을 편찬해서 전국의 서점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본관이 옛날에 북창동에 있습니다. 북창동 앞에가 단란주점이 있어요. 단란주점에서 웨이터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밤에 저랑 하숙하면서 행님아 삼성 직원들이 30만 원 팁을 줘서 하면서 깨우면서 저한테 용돈도 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삼성에 입사를 하더라고요. 네, 1분 안에 좀 맞춰주세요. 네네네. 아무튼 그리해서 최근에는 또 영어 공부에 이 세상에 없는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같이 사교육을 시킨다고 뭔가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보면서 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 문화 속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정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미 우리 옆에 우리 여기 당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시도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정책과 디테일한 기술적인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화를 바꾸기 위한 운동들이
우리 안에서 민간과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다 각계전투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와 기업, 이 분들이 중심을 잡고 공통적으로 그 역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실질적인 정책과 교육과 프로세스가 나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의 짧은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본인의 이야기로 저희들에게 도전을 줬네요. 자, 마지막 우리 조연숙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전체 마무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제 그 지적도 있었고 했지만 오늘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출산을 하는데 최고의 방법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이유도 다양하고 그 방법도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번에 주제가 부모 교육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면 부모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제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경화 대표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교육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굳이 부모 교육을 이슈화한 거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또 아이를 키웠지만 성공적이지 않았고 이런 경험들이 자신을 또 아니면 이웃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또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회가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배우지 않아도 키워도 그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기존에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키웠을 때는 너무나 폐해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들도 부모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는 것이 받지 않는 것보다 일단 아이 양육이라든지 본인의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오신 분들이 아니 저출산 부모 교육 뭐지? 이렇게 좀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다 보면 그 중심에 부모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를 잡았고 저는 이 부모 교육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라 그런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저도 많은 부모 교육을 다녀보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어떤 스킬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그 관찰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자기 삶 중에 자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자녀에 대한 내 마음의 내 마음이요, 내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 교육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모두 다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해법을 잘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어머니, 부모, 아버지가 행복해야 자녀들을 또 잘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이유로 이번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되면 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제 문화의 변화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또 문화를 변화시킨다고 봅니다. 결국은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문화도 바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은 부모 교육은 이 다출산으로 가는데 굉장히 지엽적일 수 있는 주제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해서 그 주제로 선정을 했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포럼으로 2회고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이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것이 마치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모두 다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이제 아니구나. 정말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낳아서 잘 키우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잘 사는 그 방법 중에 하나구나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포럼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또 입법으로도 제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다출산을 하고 그 다출산을 한 경우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함께 중지를 모으다 보면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모임이 작은 모임이지만 더 성장해서 앞으로 이런 다출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보는 걸 기대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 다음 년에도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지금부터 저는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반영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토론에서 나왔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이후에 이제 그 부모 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우리 패널 분들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분만 있다면. 예, 원래 명강의는 질문이 없대요. 다. 저기 있네요. 네. 예, 그냥 크게 말씀하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패널께 지금 예, 던지고 싶은 편의점, 질문을 요즘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요거 편의점에 가보면 뭐 하냐면 담배를 팔거든요. 담배가 코너가 딱 뒤에 있고 앞에는 이런 이제 광고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유혹이잖아요. 젊은 청소년들 가면 무조건 내가 아이스크림 사러 가도 그걸 봐야 되고 안 그래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상업적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저기 누가 임진기 교수님 이야기한 거 아주 좋았어요. 그 눈물 나요. 들을 수가. 우리가 이런 형식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 게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던 데 공문이 필요해야 됐잖아요. 공문이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실천이 필요해요. 공문이 우리. 그리고 여성 쪽에 박정식 사무국 이게 교장님도 아주 훌륭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학생들에게 터치하는데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나 사랑으로 다 가요. 나도 그런 문제아였거든. 대한민국 가서 문제를 익히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예수를 이게 여의도. 네, 죄송한데 예. 질문 요지가 무엇이죠? 질문을 얘기해 주시죠. 최종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얻자는 답이 무엇인가? 정말 얻자는 답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 형식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 출산할 수 있는 건가? 와 첫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와 우리 퇴출을 막았는 거래. 내 태문을 막았는가? 네, 죄죠. 네. 죄라요, 죄. 우리들 죄를 회개해야지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 다출산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많이 낳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질문을 그래도 말씀해 주신 우리 분께 박수라도 한번 좀 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범국민 저출산 국보를 위한 제2회 국회 다출산 포럼을 마쳐도 되죠, 사무총장님.
예, 우리 사무총장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오강근 사무총장님께 우리 박수. 우리 원지선 우리 간사님 어디 있어요? 원지선 간사님. 예, 우리 유병희 본부장님.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박수. 예, 또 예, 우리 패널들 다 일어나셔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